때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큰 아픔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70이 넘은 김순자 할머니에게 이번 여름 휴가는 특별한 의미였다.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아들 가족과 사돈 가족 모두를 고급 리조트로 초대한 것이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제주도의 5성급 호텔, 그곳에서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들을 바라봤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순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30만 원짜리 봉투를 꺼내 두 손자에게 하나씩 건네주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고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다. 이런 순간을 위해 평생을 아껴 살았던 것 같았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 할머니는 웨이터에게 손짓하며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다. 오늘은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아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다. 어머니 이런 큰 선물을. 하지만 그의 아내 은영의 표정은 조금 복잡해 보였다. 사돈인 은영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에게는 이 모든 호의가 조금 부담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오직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였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에서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런 추억이라면 얼마든지.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할머니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꿈꿨던 여행, 아이들이 어릴 때 한 번도 데려가지 못했던 바다.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같아 가슴이 벅찼다. 리조트 수영장에서 손자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또다시 지갑을 열었다. 수영장 바에서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잔뜩 주문했다. 가족들이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할머니는 흔쾌히 웃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뭘. 하지만 사돈 어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과도한 호의가 오히려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은영 역시 친정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행복했다. 저녁 바비큐 파티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 이것이 할머니가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여행 둘째 날 아침, 할머니는 또다시 손자들에게 용돈을 건네려 했다. 하지만 이때 사돈 어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이고, 할머니, 어제도 많이 주셨는데. 또 주시면 애들 버릇 나빠져요.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자들을 바라봤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할머니와 사돈 할아버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래도 할머니가 주고 싶어서.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사돈 어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손자들에게 무언가 해주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다. 점심시간 레스토랑에서 더 큰 갈등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평소 좋아하던 젓갈과 나물 반찬을 추가로 주문하자 며느리 은영이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 그런 걸 왜 드세요? 나트륨 너무 많잖아요. 은영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특히 사돈 부모님 앞에서 시어머니가 촌스러운 음식을 시키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아 그래? 그럼 안 먹을게. 할머니는 이미 나온 반찬을 밀어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이 갑자기 이상한 것이 된 기분이었다. 아들 민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아내와 사돈 부모님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 뭐 다들 맛있는 걸로 시키죠. 이 한마디가 할머니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더 미묘한 갈등이 이어졌다. 할머니가 기념품점에서 손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선물을 사려고 하자 사돈 어른이 말했다. 아이고, 할머니,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나요? 너무 많이 사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정작 선물을 받을 때는 마다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주면 부담스럽다 하고 안 주면 서운해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저녁 시간 호텔 바에서 가족들이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다. 언젠가부터 자신이 대화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돈 부모님과 며느리는 최신 드라마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맛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가 끼어들려고 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다르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화려한 리조트의 불빛들이 창문 너머로 반짝였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내가 잘해주려 했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였는데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들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걸까? 같은 시기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아버지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재계 순위 30위 안에 드는 기업의 회장 박정호. 그에게는 유일한 아들 박준영이 있었다. 올해 32살이 된 준영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소개해왔던 것이다. 정호는 넓은 서재에서 아들이 보내온 사진을 들여다봤다. 예쁘고 단정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아들의 설명으로는 대학교 동기이고 현재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지만 정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평생 재산을 일궈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그였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보다는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특히 아들의 이전 연인들을 떠올려보면 더욱 그랬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순수하다고 했지만 결국 박정호의 재산과 지위를 알고 난 후 태도가 변했던 기억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다를까? 정호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축하해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그 순간 정호의 머리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였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위감을 테스트했다는 이야기. 그때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이 되고 보니 이해가 갔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정호는 결심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예비 며느리를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평범한 자영업자라고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정호는 오래된 횟집을 하나 임대했다. 평소 즐겨 입던 정장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비싼 시계도 벗어두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동네 횟집 아저씨 같아 보였다. 이 정도면 못 알아보겠지. 준영에게는 아버지가 횟집을 운영한다고 미리 말해두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했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첫 만남 날짜를 잡았다. 정호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과연 이 여자가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또 다른 기회주의자일까?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작은 횟집에서 벌어질 이 만남이 한 가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의 진심은 언제 드러나는 걸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식을 걱정하고 있었다. 한 명은 너무 많이 주려다가 외면받았고 다른 한 명은 진심을 확인하려다가 거짓 연기를 하고 있었다. 운명은 곧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낼 예정이었다. 여행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적막한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길 기다렸지만 아들로부터 온 연락은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여행 후기라도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와 무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여행은 어땠나 해서. 여행은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지금 바쁘거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이런 차가운 대화는 처음이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할머니뿐만이 아니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며느리 은영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손자들이 학교는 잘 다니는지 몸은 괜찮은지 궁금했다. 어머니, 은영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은영아, 우리 손자들 어떻게 지내? 애들은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행 때 일인데 저희 부모님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나서셔서 저희가 좀 무안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하셨어요. 애들한테 돈도 막 주시고 비싼 것만 시키시고 저희 부모님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나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해석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좀 별난 가족으로 보인 것 같아요. 호텔에서도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옛날식 반찬 시키시고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봤을지. 은영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알았다, 미안하다.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평소의 따뜻한 모습은 아니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민수의 표정은 진지했다. 할머니는 이미 무슨 말을 들을지 예상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영이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많이 해주시려고 하셔서 오히려 부담이 됐어요. 특히 장인 장모님 앞에서. 민수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했다. 사돈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어머니한테 의존해서 사는 것 같다고 체면이 안 선다고 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니 잠시만 좀 거리를 두시면 안 될까요? 사돈 어른들 마음이 풀릴 때까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자신에게 거리를 두자고 말하고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니? 그런 게 아니라 잠시만요. 어머니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런 잠시만은 영원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들이 떠난 후 할머니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여행 사진들이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 사진 속 환한 웃음들이 이제는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잘해주려 했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같은 시간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횟집에서는 박정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오늘이 바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이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다.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정호는 평상시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터득한 연기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오후 7시 드디어 준영이 여자친구와 함께 나타났다. 김지수라는 이름의 그녀는 정말 예쁘고 단정해 보였다. 정호는 첫인상에서는 좋은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지수예요. 안녕하세요. 지수예요. 준영이가 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지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정호의 낡은 앞치마와 거친 손을 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순간적인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 생각보다 소박하시네요.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정호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앉으세요. 뭐 드시겠어요? 정호가 메뉴판을 건네자 지수는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가격 부분에 머물렀다. 특선회 코스 어떨까요? 15만 원짜리요. 지수가 가장 비싼 메뉴를 가리켰다. 정호는 일부러 난색을 표했다. 아이고, 그게 좀 돈이 좀. 그 순간 지수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아, 그럼 일반회는 어떠세요? 8만 원짜리. 그것도 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정호는 연기를 계속했다. 지수는 메뉴판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랐다. 그럼 물회로 할게요. 2만 원이면 되죠? 준영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지수야, 아버지가 대접하신다는데. 아니야, 괜찮아. 물회도 맛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지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정호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했다. 정호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수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목격했다. 그냥 동네 횟집 사장이야. 완전 실망. 생각보다 너무 초라해. 우유. 정호의 심장에 날카로운 것이 꽂히는 느낌이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정호는 일부러 더 서민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지수양, 우리 준영이가 어때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참 착했거든요. 내 준영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수는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사랑보다는 계산이 엿보였다. 그녀는 준영의 손을 잡으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낡은 횟집 내부를 훑고 있었다. 준영아, 너 요즘 일은 어떠니? 정호가 물어보자 준영이 대답했다. 그냥 회사 다녀요. 월급쟁이죠. 지수는 그 대답에 미묘하게 표정을 찡그렸다. 회사원이라고 해도 평범한 월급쟁이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정호는 일부러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돈이 좀 부족하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지수가 즉시 자신의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아, 제가 낼게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준영이 당황해서 지수야, 그럴 필요 없어라고 말했지만 지수는 이미 카드를 내밀고 있었다. 괜찮아요. 처음 뵙는 건데 제가 내는 게 맞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톤은 완전히 차가워져 있었다. 횟집을 나서면서 지수는 준영에게 속삭였다. 오빠,
아버지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응, 횟집 운영이 쉽지 않나 봐. 그럼 우리가 나중에 도와드려야 하는 건 아니야? 지수의 걱정은 아버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 정호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온 것이었다. 지수와의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호는 서재에서 그날의 일을 계속 되새기고 있었다. 혹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다.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영아, 아버지야, 지수양이랑 또 만나고 싶은데 이번에는 친구들도 함께 오라고 해봐라. 아버지가요? 왜 갑자기? 아니다. 젊은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준영은 아버지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했다. 며칠 후 지수는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횟집에 나타났다. 정호는 평상시처럼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지수는 친구들에게 정호를 소개했다. 얘들아, 여기가 우리 준영 오빠 아버지셔. 친구들은 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삭였다. 생각보다 나이 드셔 보이는데. 횟집 사장이면 그냥 자영업자네. 지수는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정호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친구들한테 아버지 자랑 좀 하려고 왔어요. 하지만 그 자랑이라는 말 속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정호는 그 미묘한 톤을 놓치지 않았다. 어떤 자랑을요?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고요. 이런 작은 횟집도 운영하시면서. 지수는 작은 횟집이라는 말에 특별히 강조를 두었다. 친구들이 웃음을 참는 모습이 보였다. 정호는 더 깊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지수양, 우리 준영이랑 결혼하면 많이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요? 뭐가 어려워요? 제가 이런 장사하는 사람이고 준영이도 그냥 회사원이고 많이 부족하죠. 그 순간 지수의 친구 중 한 명이 끼어들었다. 지수야, 너 괜찮겠어? 요즘 물가도 비싸지고 집값도 오르고 있는데. 맞아, 결혼하면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지. 친구들의 말에 지수는 점점 불편해했다. 정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잠시 후 지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친구들이 정호에게 말했다.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수 조건이 꽤 좋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괜찮고. 그런가요? 네, 그런데 준영 오빠는 뭔가 아쉽지 않나요? 지수가 좀 높은 곳을 바라보는 편이어서.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정호와 준영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정호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지수라는 사람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수는 친구들과 속삭이기 시작했다. 준영 오빠는 좋은데 집안이 좀. 맞아, 아버지가 횟집 사장이면 나중에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냐? 그게 좀 부담이야. 내가 번 돈으로 시댁 뒷바라지해야 하나 싶고. 그들은 정호가 주방에 있다고 생각하며 대놓고 이야기했지만 정호는 모든 말을 다 들을 수 있었다. 정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무시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정호는 혼자 횟집에 앉아 생각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재산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가난하더라도 함께하려고 할 텐데 지수는 그 반대였다. 정호는 아들 준영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전에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과연 자신은 좋은 아버지였을까? 아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정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받을 상처도 걱정됐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아는 만큼 아들이 겪을 고통이 안타까웠다.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혼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성공한 기업인이지만 한 아버지로서 느끼는 외로움과 걱정은 어쩔 수 없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아들에게서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마침내 할머니는 직접 아들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손자들이 그리웠고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마침 아들 민수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민수야, 할머니가 부르자 민수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손자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편해했다. 이웃들이 볼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은영이가 보면. 그럼 언제 손자들을 볼 수 있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은영이랑 장인 장모님이 아직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아내와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 할머니는 손자들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해 보였다. 같은 시간 박정호는 아들 준영을 만나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더 이상 횟집 사장 연기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 되었다. 준영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정호와 준영. 정호는 평소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수양 이야기다. 정호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자신이 평범한 횟집 사장으로 변장했던 일, 지수의 반응들, 그리고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들까지. 준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아버지, 그럼 지수가 정말로? 내가 직접 판단해봐라 하지만 아버지가 본 것은 그랬다. 정호는 휴대폰을 꺼내 지수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줬다.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개적으로 한 대화들을 기록해둔 것들이었다. 그냥 동네 횟집 사장이야. 완전 실망. 집안이 좀 나중에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냐? 내가 번 돈으로 시댁 뒷바라지해야 하나 싶고. 준영은 그 내용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준영아,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가난해도 어려워도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게 맞다. 준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호는 아들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막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결혼은 평생 가는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한편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 가족들과 함께 먹었을 텐데 이제는 혼자였다. 식탁에 놓인 반찬들을 보며 할머니는 생각했다. 내가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작은 관심이었는데. 할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되돌아봤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들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야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자주 나오게 되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손자들이 더욱 그리워졌다. 그때 옆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았다. 정장을 입은 점잖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 역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박정호였다. 어제 아들과의 대화 이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공원에 나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할머니가 작은 한숨을 쉬자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것 같네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 낯선 사람에게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 일 때문에요. 잘해주려 했는데 오히려 부담이 됐나 봐요. 정호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했는데 방법이 틀렸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 아들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에 대해 말했다. 정호는 지수와의 만남, 아들의 상처, 그리고 자신의 복잡한 심경에 대해 털어놓았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잘해주시려는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다니.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그냥 손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저희 집 상황은 좀 다르지만 결국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자식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하는 거죠. 정호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할머니, 사랑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동안 아들 가족들의 반응에만 신경 쓰느라 자신의 순수했던 마음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할 계획이야? 아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놔둘 생각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정호의 말에서 할머니는 지혜를 느꼈다. 그래,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마음뿐이구나.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깨달음을 얻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사랑이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을, 정호는 진심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할머니,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니까요. 자네도 좋은 며느리 만나게 될 거야.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벤치에서 일어났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의 마음은 처음 공원에 왔을 때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너희에게 부담이 됐구나.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언제든 엄마가 필요하면 연락해라. 엄마는 여기 있을게. 정호 역시 아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준영은 결국 지수와의 관계를 정리했고 아버지에게 고마워했다. 아버지,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결국 같은 진리를 깨달았다. 진짜 소중한 건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공원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갔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시험들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 그리고 진심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그 빛을 발하게 마련이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진심을 보여주었나요?